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꿈과 아침 피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비몽사몽 헤매는 장면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 79번째 이야기는 꿈과 피로, 꿈과 아침 피로의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549쪽에서 551쪽까지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꿈은 밤에는 뇌가 쉬어야 되죠. 뇌가 쉬지 못해서 허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밤이 깊을수록 체내 노폐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가 아침이 되어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신경 조직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꿈과 아침 피로는 이화작용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밤이 깊을수록 우리 인체는 체내 노폐물 청소를 잘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신진대사 원리는 이 낮은 인슐린이 분비가 촉진이 되어서 물질 합성하고 대사 작용을 잘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동화작용 시간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해가 지면 이제 인슐린이 문을 닫고 대신 췌장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체지방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연소시키는 이화작용을 하는 시간이 밤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이 낮 시간 동안은 인슐린 분비로 산소와 양분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인체의 활동 시간이지만 밤이 되면 그 반대 현상으로 이제는 체내의 노폐물, 염증 처리, 세포 분열, 세포 재생을 하는 청소 시간이 밤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밤이 되면 세포가 서운한 노폐물과 수명을 다한 죽은 적혈구나 백혈구 시체들을 여과하여 재사용하거나 혹은 몸 밖으로 빼내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흔히 우리가 쓸데없는 오줌이 노랗거나 붉고 혹은 이불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체내 노폐물이 빠졌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이러한 문제는 바로 체내의 혈액순환 장애가 있기 때문인데 내 몸 어딘가에 막힌 곳이 많아 심장에 뛰는 피가 머리로만 솟구쳐 올라서 밤에도 뇌가 쉬지 못하여 허상현상이 꿈으로 나타나고 또 노폐물 청소가 끝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질병의 신호탄입니다. 첫 번째, 질병의 깊이가 심할수록 점점점 더 무서운 악몽을 꾸고 건강해질수록 꿈이 점점점 부러워지다가 건강이 찾아지면은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꿈이란 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따라서 질병이 있는 사람은 매일 밤 꿈을 꿉니다. 간질 환자나 백혈병, 수족냉증 환자, 생리불순, 불임 혹은 마취 주사를 맞고 혹은 백신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 질병이 생겨나면 이 잠자리 시간, 잠자는 시간에도 심장에 뛰는 피가 머리로 솟아 올라서 꿈과 매일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내 염증 지수가 높아 머리로만 솟아오는 심장의 피를
오장육부 혹은 손발로 혹은 아랫배로 피가 내려가게 하는 혈류 손따기를 하거나 발끝 식비단 따기만 하여도 더 이상 악몽은 줄어들고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체내 염증 지수가 점점 높아지면 밤새도록 꿈에 시달리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이 지속되다가 급기야 환상에 시달리거나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면 이제 점점 중병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헛소리를 하거나 귀신을 봤다는 등 헛것이 자주 보여 생활 자체가 힘겨워지고 늘 허상의 유령들이 자신을 따라다니거나 해치려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쯤 되면 보통 귀신에 씌었다 고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여 무당 부르고 난리 구설지기여서 집안까지 힘겨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럼 아침에 못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아주 깊은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뇌의 송가샘에서 생산되고 축적되는 멜라토닌은 해가 지면 본격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즉 해를 많이 보면 멜라토닌이 아주 많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제 잠에 취하게 만들고 또 해가 뜨면 잠을 깨우게 만드는 게 멜라토닌 성분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거나 낮 동안 햇빛을 적게 보아서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잠 못 이루거나 해가 떠올랐는데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 또 체내 염증이 과다하여 혈액순환 장애자는 밤에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불구하고 자는 동안 제대로 노폐물 청소가 되지 않아서 아침에 못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몸에서 뇌에서 일어나라고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아직 체내 염증과 노폐물 청소를 하느라고 신경 조직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췌장의 인슐린 공급이 안 되어 동화작용을 시작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세포에게 산소와 양분이 공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아무리 일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인체의 조직들이 제 기능 자체를 못하여 비몽사몽 헤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러므로 낮에는 햇빛과 친하며 인슐린이 잘 분비되고 밤이면 글루카곤이 잘 분비되도록 체내의 췌장 주위의 염증을 빼내야만 합니다. 네 번째, 꿈꾸는 이유와 아침에 왜 잘 일어나지 못할까?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벼락 부자가 되는 돈꿈을 꾸었네요. 아무리 돈이 내리는 꿈이라도 꿈은 꾸지 않을수록 건강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꿈은 바로 이러한 몸속의 노폐물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장의 피는 머리로만 계속 솟아올라 잠자는 동안에도 유독 뇌만 분주하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허상의 영상이 뇌에 밤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보통 노폐물 청소를 가장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며 인체의 모든 기관을 쉬게 만들어 정지에 가까운 시간대인 새벽 4시 혹은 5시경에 가장 많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뇌가 편히 쉬지 못하므로 수면 중에 문 닫는 소리, 자연의 소리, 벌레 소리, 곤충 소리까지 감상하면서 밤새 뒤척이며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자는 사람은 분명 면역력이 낮아서 대뇌의 내압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샤워잠을 자거나 밤새 뒤척이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잔 듯 만 듯 피곤이 가중되는 일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또 여름철 습도가 높거나 비가 오면은 피부 호흡을 못하죠. 땅구멍이 막혀서 피부 호흡 방해를 받아도 잠 못 이루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 높은 습도는 폐포가 막혀 체내 산소 공급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낮 동안에 사용한 노폐물이나 요산 등을 밤에 잘 청소해야 아침이 개운해지는데 잠을 자는 동안 산소 공급이 부족하여 아침에도 세포가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꿈과 아침 피로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가 지고 난 후 음식을 드시면 체내 노폐물을 처리하는 이화작용이 전개되어 꿈, 피로가 가중되고 체지방이 점점 증가합니다. 두 번째, 특히 잘밤, 잠자기 전에 먹은 음식은 체내 유리지방산이 쌓여 체지방이 증가하여 염증 처리나 노폐물 청소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꿈이나 아침 피로가 가중되고 피부까지 손상을 입습니다. 세 번째, 수족냉증 환자나 체내 염증 지수가 높아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잦은 꿈이나 아침 피로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요장육부의 혈류가 느린 사람, 이상혈류, 허혈인 사람, 혹은 또 상체열이 많다는 사람, 평소 뇌의 압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 몸의 혈액순환 장애 부위를 찾아내어 치료를 하셔야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잦은 놀람이나 급체를 한 경우 혹은 습도가 높으면 체내 저산소증, 또 하나는 열대야로 인하여 잦은 꿈과 아침 피로가 잦아들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체내 염증 지수가 너무 높아 심한 악몽이나 피로가 심하여 귀신이 보이거나 신기루나 헛것이 보일 정도라면 이거는 귀신의 쇠인 게 절대 아닙니다.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나 체내 염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이므로 반드시 혈류순 따기를 하여 대뇌 압력을 낮추고 염증을 빼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이러한 혈류순 따기는 체내 염증을 제거하는 유일한 치료법이므로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다시를 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섯 번째, 꿈, 아침 피로의 혈류 딸점입니다. 자, 첫 번째, 꿈이나 피로, 혈류 딸점으로 양손을 1주차로 서너 번 따주시면 점점 무서운 꿈이 악몽이 약한 꿈으로 바뀌고 부드러워진 꿈으로 바뀌면서 서서히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조금씩 편해집니다. 단호한 꿈을 꾸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따고 난 이후에 잘밤에 음식을 섭취를 금합니다. 가급적이면 해가 진 이후에는 이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글루카곤이 분비되게 하기 위해서는 잘밤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먹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식하셔야 속이 편하고 뇌가 편하고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처음 따주시는 분이라면 딸점은 바로 다 16, 아랫배 단전을 혈류를 돌려주고 위장 주위를 돌려주고 어깨 주위를 돌려주고 다 플러스 8이죠. 다사, 나사, 라사, 그리고 머리에 해당되는 다, 가, 마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잠꼬대를 심하게 하거나 헛것이 보일 정도인 사람인 경우에는 농백혈이 손가락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3일 지난 3일 차에 농백혈이 나온 부위를 한 번 더 따주고 피를 최대한 짜내주면 더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갓난 아기가 산소통을 쓰고 애처롭죠. 이 손 한 번만 따주면 나을 아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며 또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결국 장애우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애처롭습니다. 자, 이야기 끝마치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도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이 8번째 이야기네요. 소아경기, 어린이 경기, 경련의 원인과 치료, 내 아이를 장애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놀람 등의 환경적인 충격으로 오장육부를 살리기 위하여 몸을 비틀어 경련을 하면서 치유하려는 현상이 경련 현상입니다. 그냥 두시면 장애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다스려 주셔서 대한민국에 장애우가 없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